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자원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들의 피를 빠는 모기 같은 존재들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던 차에 SNS 마케팅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광고비는 지불할 필요가 없이 운영비 명목으로 월 10만원씩 1년치, 그러니까 12개월이니까 120만원이죠. 여기에 부가세 포함해서 132만원을 지불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계약 이후 매출이 6천만원 이상 오르지 않으면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말도 했어요. 그런데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금을 한 뒤에 올라온 홍보 수준은 어이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홍보 효과가 전혀 없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에 글이 올라가서 환불을 요구하자 이미 이행한 부분을 제외하고 17만원만 줄 수 있다고 말하네요. 요즘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SNS 마케팅 사기 업체의 피해 글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잘 나가는 업체 한 곳, 이런 사기 SNS 마케팅 피해자만 약 4만에서 4만 5천 명. 요즘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이 힘든데 거기다 대고 빨대를 꽂으려는 이런 더러운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매출 수천만 원 이상 증가, 이걸 보장한다고 현혹을 하지만 실제로는 광고 효과가 없는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일단 계약을 하면 갑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사기 업체가 갑이 되는 거고, 실제로 계약을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원 거의 99.9% 엄청나게 허접합니다. 이걸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쨌거나 그래서 해지를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이런 패턴, 이런 방식이 요즘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런 곳은 흔히 체험단 마케팅이라고 하며 블로거들이나 기자단을 보내주겠다고 접근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체험단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에서 전화가 오면 그냥 끊으면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는 실제 피해를 당한 분을 모시고 어떻게 사람을 현혹하나, 이 업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나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나쁜 법이죠. 사람의 입을 막는 법.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저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법인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명은 말씀을 아직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만, 아직 판결이 나오거나 기소가 된 게 아니니까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분명히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이런 체험단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이요. 어쨌건 오늘은 업계 대표회사, 체험단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의 업계 대표회사를 예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블로그 마케팅, 체험단 마케팅 하는 곳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왜냐면 아주 대단한 업체가 10년 전에 딱 등장을 했어요. 우리가 이걸로 사람들의 돈을 빨면 되겠구나 라는 업체가 하나 등장을 하자 그 업체에서 보고 배운 사람들이 나와서 새 업체 차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대표 업체 한 곳만 파악을 해도 사실은 크게 사기를 당할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체험단 SNS 마케팅을 하는 회사는 정말 많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기 업체 중에 한 곳이다 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법원이 중고차 허위매물 업체, 중고차 판매 사기 조직을 범죄 집단으로 보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법원이 중고차 조직을 사기 범죄 집단으로 보는 이유는 대표 또는 팀장은 직원들에게 고객 유인, 대응, 기망하는 방식을 교육을 했고, 이러한 지시를 받을 때 역할 분담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이런 마케팅 업체도 사기 조직, 범죄 집단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고차 판매 사기 업체나 거의 정확히 방식이 거의 똑같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사기쳐야 하는지 매우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걸 단계별로 나눠서 유기적으로 사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간략하게 먼저 자기들이 네이버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 네이버에서 연락드리는데요, 뻔히 네이버가 아닌데 알잖아요. 알면서도 네이버라고 얘기를 하면서 등록한 주소가 집원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게 다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표님 하면서 뜬금없이 지역 맛집을 선정했다고 접근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은 최저 관리비만 받겠다고 하고 홍보를 해주겠다, 우리는 네이버 공식 대행사임을 강조하면서 추후에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아마 이 조직을 알지도 못할 거예요. 존재도 모르지만 자신들은 공식 대행사다 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네이버 공식 대행사가 권하는데 설마 사기겠어? 하면서 의심을 없이 계약까지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상담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한 달에 최저 관리비 10만원만 내면 다 관리해주고 매출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뭐 10만 원만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큰 부담은 안 되는 돈인데 1년치를 입금해야 되니까 여기에 부가세 별도라 132만 원을 바로 입금을 해야 되는데요.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당하는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한두 곳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거죠. 몇십만 건이기 때문에 이 132만 원이 모인 게 뭐 수천억으로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계약은 그냥 다 구라라고 보면 됩니다. 매출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안 나오면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뭐 아주 구체적인 건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고, 아주 황당하게 광고를 무제한으로 그냥 자동 연장 이것만 눌러준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건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애초에 효과가 없는 건 자기들이 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이런 블로그 마케팅, 체험단 마케팅 하는 곳에 대표도 자기가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도 자기의 이 체험단 마케팅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효과 없는 걸 잘 포장해서 사기 계약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 걸린 사람들에게 추가 범죄를 시도해 보는데요. 뭐 60만 원, 50만 원 뭐 이런 거를 추가 결제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일정 수는 당연히 이게 뭐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뭐 그런 계약에 대해서 진행을 하지 않지만, 일부는 이거를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한 번 더 걸려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범죄 집단이 아니면 도대체 뭘까 싶은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알려지면 그때마다 이름을 바꾸거나 새로운 법인을 굳이 또 차려서 다시 영업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광고 대행해주는 거 사실 별거 아니구나, 근데 돈은 엄청나게 벌어들이는구나 라는 생각에 퇴사를 하고 나와서 자신들의 명의로 새롭게 광고 사기업체를 차립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대표 사기업체 기준으로 하루에 약 2억, 적게는 3천만 원, 아주 적어도 하루에 3천만 원은 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는 원가가 없죠. 뭐 전화기 한 대 놓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전화로 그냥 여기 네이버인데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인건비 말고는 드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을 뽑을 때도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영업사원은 무조건 20대에서 30대 이하로만, 사회경험이 최대한 없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사기구나, 내가 잘못하면 범죄에 가담할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걸 잘 모를 만한 사람들을 최대한 뽑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에 영업하시는 분들의 그 피드를 보면은 화려한 시계나 고급차를 보여주면서 같이 하자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뽑을 때 알바몽이나 알바천국에 허위 광고를 하면서 큰 돈을 약속을 합니다. 자영업자 상대로 한 달에 몇 명만 계약을 성공시키면 얼마 받을 수 있다고 현혹을 하는 거죠. 사실은 사기에 가까운 일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켜서 하는 건데도 말이죠. 이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건 방문판매법 제3조 소비자의 범위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는 소비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 부분이 이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요소인데요. 말하자면 헬스장 50만 원 내고 1년치 계약을 했는데 3일 만에 환불을 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3일 만이면 대부분의 액수를 돌려줘도 되지만 뭐 어떤 헬스장에서는 이거 계약금이 40만 원이고 나머지 일할 계산해서 한 9만 5천 원 돌려드릴게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는 당연히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은 해결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런 게 자영업자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기를 쳐도 자영업자는 사기가 안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소비자의 범위가 확대 해석만 되어도,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는 상행위를 위한 거래,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거래도 소비자 안에만 넣어줘도 많은 분들이 보호를 받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이들이 자영업자를 노리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이들은 되게 법에 꽤나 해박한 편입니다. 요리조리 많이 피해가고 있어요. 10년을 이걸로 버텨온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법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이 법이 없더라도 계약 내용이 워낙 허구적이라 처벌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여간 이렇게 번 돈으로 이 업계의 한 대표는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등을 타고 다니면서 차가 많아요. 뭐 왜 이런 분들은 꼭 차가 많더라고요. 멋지게 쌓은 부를 자랑하는 거 뭐 당연히 뭐라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사기에 가까운 것으로 쌓은 부를 자랑하니 이게 맞나 고개가 절레절레 저어집니다. 이 업계에서 이 방법을 널리 알린 이 대표는 현재 이렇게 수백억 원 번 돈으로 기부도 하면서 착한 척도 하던데 참으로 역겨운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여간 여기 수뇌부 중 한 명은 최근 체험단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이 욕을 먹고 사기라는 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항의가 빗발치자 이런 상태 메시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매너는 여유에서 나오고 여유는 돈에서 나온다. 그리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즉, 나 돈 많아, 너희들은 돈 없으니 여유도 없고 매너도 없다, 이런 것 같은데, 아니 당신도 주머니에서 누가 100만 원씩 슈킹을 해보세요. 욕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때도 여유있게 돈이 여유를 만든다, 뭐 이럴 것 같으신가요? 하여간 여러분, 뭐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편에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절대 네이버는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지 않고, 네이버가 아니더라도 이런 체험단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은 그냥 전화 오는 즉시 차단해버리세요. 너무 사기가 많습니다.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편 피해자가 겪은 체험단 마케팅 이야기에서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